봅시다. 우리가 이제 여기 4월 달에 가면 첫 주 며칠이에요? 4월 5일, 4월 5일. 또 2 다음은 며칠? 7 다음은 며칠이죠? 4월 12일. 그 다음에 이제 며칠? 4월 19일.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뭐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날은 이제 민법, 요날은 공식, 이렇게 민법. 민법을 계속 연타하면 지겨울까봐 그래서 뭐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4월달에 미리 한번 잡아놓자고요. 잡아놓자고 민법은 미리 해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5월 6월달에는 많이 지치거든. 많이 왜 지쳐요? 더워서. 그렇죠. 더워서. 요즘은 지칠 때가 아닌데 미리 지쳤죠.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요즘 답답하죠. 그래서 요즘 우울증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의외로 우울증.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울증 걸릴 턱이 없어요. 뭐예요? 바빠요. 지금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일, 4월 10일, 4월 19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법 기출문제를 뭐예요? 완전히 이제 통독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실 여기 봐봐요. 요즘 단학원은 벌써 이제 5반에 이제 기출문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기출문제는 땡땡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땡땡이 뭘까요? 땡땡에 뭐가 들어갈까요? 감이 얼마나 좋은지 봅시다. 땡땡. 합격이다. 좋습니다. 자, 합격. 그러면 기출문제는? 정답이다. 그럼 좋아요. 기출문제는? 느낌이다. 그렇죠. 느낌. 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예요? 책의 이름이 이렇게 나온 책도 많아요. 감 잡는 기출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집중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기출문제예요. 왜 기출문제가 좋아요? 여기 봐봐요. 기자가 무슨 기자예요? 이미 기자잖아. 출이 뭐예요? 나올 출이죠. 이미 기출된 문제가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기출문제가. 자,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는 그러면 합격이 있다. 기출문제는 뭐예요? 정답이다. 기출문제는 느낌이다. 느낌을 잡아라는 거예요. 느낌을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더 까먹었다. 개념이라니까, 개념.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은 뭡니까? 천천히 개념을 잡아 나간다고. 그러면 여기 봐봐요. 90페이지 우리가 뭐가 나와 있죠? 봐봐요.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나오고 있느냐?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동이다. 항상 이 물음표를 붙였다는 것은 뭐예요? 개념이라는 거야. 그러면 토지동이라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지난번에도 우리가 했겠지. 봐봐요. 이렇게 물음표를 자기가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봐요. 자, 무효가 뭐예요? 성립요건은 갖췄지만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럼 여기 봐봐요. 한번 읽어볼래요? 자기가 그러면 이제 읽어봐요. 성립요건. 좋아요. 읽어봐요. 혈액요건. 그게 빨리 돼야 돼. 엊그제 5번 하는데 이게 성립요건이고 이게 혈액요건인지 모르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성립요건. 성립요건이잖아. 성립요건. 자, 성립요건 밑바닥에는 혈액요건이 있죠. 뭐예요? 읽어봐요. 학가적사. 그렇죠? 그러면 읽어봐요. 확정, 가능적, 법, 사회적 타당성.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볼래요? 혈액요건이네. 혈액요건 중에서도 보다 특별 혈액요건. 바로 그거예요. 그것만 딱 워밍업을 해놓으라고. 나머지 근데 어떤 사람은 봐봐요.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은 문제풀이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활용을 못 해먹으니까 문제풀이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걸 감 잡는 게 그러면 모든 게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봐봐요. 토지이동이라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근데 자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를 이자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러면 의문을 하나 가져봐야 돼. 자, 토지동이란 이자가 다를 이자다. 그러면 새로이 정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면 토지동 사유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왜 토지동이라고 잡아놨느냐? 국가가 특별히 규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책을 읽을 때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러면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변경하거나 뭐 하는 것. 말소하는 것.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자,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뭐예요? 5개 지문이 있겠죠. 그럼 5개 지문이 있으면 봐봐요.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은 봐봐요. 애워서 푸는 사람이 있고, 어떤 개념 대 개념을. 그럼 봐봐요. 문제를, 의도를, 의미를 파악하는 사람이 중요하겠죠. 자, 토지 이동이란 무슨 토지 이동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그럼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5개 지문 중에 뭘 찾아라? 권리를 찾아라. 그렇죠. 그렇게 문제를 푸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 안 되면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을 잡고 이 개념 대 개념을 믹싱을 우리가 해봐야죠. 그러면 토지 이동 개념 잡고 분할을 개념을 잡으면 자, 분할은 그러면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맞죠? 아니라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토지 분할의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야. 몇 필지? 2필지죠. 한 필지죠. 몇 필지? 2필지. 뭐예요? 소재, 면적, 경계, 좌표. 여기 있잖아요. 면적, 경계, 좌표.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렇죠? 토지 이동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간혹가다 이제 여기를 왜 등록전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는지 봅시다. 이제 배웠으니까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임에서 더 뭐가 바뀌어요? 지목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때? 특별히 뭐예요? 임에서 도로 가니까 지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임야대장 앞에는 뭘 붙여? 산. 그럼 만약에 산칠이다 그러면 뭐예요? 한 필지가 있어. 그러면 임에서 도로 가면 뭐예요? 자, 8번으로 갈 수도 있고 7번으로 갈 수 있죠. 꼭 7번으로 간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누가 뭐 질문을 전전주에 했던데 선생님 산칠이 7번으로 꼭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론들이 임야대장 앞에는 산자를 붙이죠. 그러면 지번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러면 지번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등록전환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야. 그러면 사실관계 변동이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 알려져? 등기소,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90페이지에서 자 90페이지에서 꼭 잡을 게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가로 1번을 좀 잡으라는 거야. 가로 1번. 자,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자, 그렇게 잡아놓고 이제 꼼꼼한 사람과 뭐예요? 이제 차이점이 이제 나타나요. 실력 차이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봐봐요. 토지 이동이란 이게 이제 어려운 지문이겠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OX, X죠. 자, 토지 표시이 달라지는 것. 그럼 달라지는 것 그러면 변경과 말소는 포섭을 시켰죠. 지금 무슨 포섭을 새로이 정하거나. 그래서 제가 1, 2, 3를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이 정하는 것도 결론적으로 무슨 이동? 토지 이동이라. 그러니까 토지 이동을 자유자재로 써먹을 수 있도록 몸에 체화를 시키라고. 봐봐요. 토지 이동한 것만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토지의 표시,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이렇게 자꾸 연습을 하라고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봐봐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 이동의 개념을 받았으니까 봐봐요. 이렇게 이제 토지 이동 걸었으니까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신청. 토지 이동 신청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해야죠. 그래서 어디 오른쪽 가봐요. 토지 이동의 신청권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체계를 잡아놨을 겁니다. 원칙. 그렇죠? 원칙. 누가 해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겠죠. 그러면 봐봐요. 벌써 공부가 한 사람은 읽어봐요. 이걸 보는 순간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이잖아. 신청. 토지 소유자는 그럼 벌써 신청으로 가 있다고. 그러면 A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는 A 조건이 대표 선수가 2개가 있죠. 무슨 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말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의 시행자. 그렇죠? 그러면 사업의 시행자 눈팅해놨으니까 몇 자예요? 5자. 그래서 며칠? 15일. 그렇죠. 15일에 신청해야죠. 15일에 신고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의 신청.
그러면 대의 신청,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것,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무슨 신청이다? 대의 신청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저 실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까요? 도시개발 사업 원칙이에요. 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예요? 출제가 되겠네. 자, 도시개발 사업은 작년에 독자적으로 출제됐으니까 올해 한 지문 정도는 나올 수 있고요. 자, 대의 신청은 원칙이에요. 왜? 그러면 여기는 작년에 출제가 안 돼서 23회 기점을 해서 아직 대의 신청이 단독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의 신청권자를 우리가 외워둬야 된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봐봐요. 도시개발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게 뭐예요? 대의 신청. 그럼 이 두 개는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뭐 해줘야 돼? 통지. 소유자가 알도록 통지해줘야죠. 그러면 이 파트에는 29회 때 뭐예요? 2.5점짜리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 틀을 마련해 놔야 돼. 이제 개념을 잡았으면 길, 루틴을 마련해야죠. 어디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그럼 자기가 안 보고도 이제 요렇게 해줘야 돼. 토지 이동 신청 원칙, 토지 소유자. A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누가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 대의 신청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91페이지 자기가 정리 정도를 해야죠. 자, 토지 소유자. 원칙이 원칙. 토지 이동 신청은 원칙조도 소유자가 하야되며 거짓으로 신청하면 몇 학년 몇 반? 1학년 1반이죠. 그러면 2번을 딱 보니까 2번과 3번을 앞에서 묶어서 원칙이야 A야. A 왜? 그러면 A적 측면으로서 2번은 별표 하나, 3번은 별표 5개 놓고 그러면 이제 1번에 가서 자기가 정리할 때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툭 치면 어디로 가 있어야 돼? 사업의 시행자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이제 출제원이 이렇게 이제 장난치려고 애를 쓰겠죠. 도시개발 사업에 토지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환청에 토지 이동을 신청해야 된다. 어때? X.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거죠. 사업의 시행자. 자, 그러면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는 다음에 등록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가 하회할 신청을 대신 동그라미. 다만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행강편 쳐놓고 제외야 포함이야. 제외. 그럼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누구만 신청할 수 있어? 소유자만이. 그래서 이번에 3월달 모의고사, 따나건 모의고사 벌써 일요일날 봤죠? 일요일날 뭐예요? 3월달 모의고사 일요일날 전주 일요일이죠. 보고 나서 뭐예요? 월요일날 수업 때까지 다 얼굴 보니까 뭐예요? 똥 씹은 얼굴이에요. 똥 씹은 얼굴. 왜 똥 씹은 얼굴이에요? 자기가 11월, 12월, 1, 2, 3, 3개월 하니까 그때 5개월 정도 했으니까 50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죠. 천만의 말씀. 7.5 나와. 7.5. 그래서 지금 막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멘붕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난리. 딴하고는 지금 난리예요. 지금. 자기가 그래도 학창시절에 받지 않는 점수를 요걸 받아보니 얼마나요? 요 점수를 받아봤더니 뭐예요? 자, 젊은 애가 한 번 있는데 젊은 애가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 잘 봤어? 그랬더니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 다 그런 거예요. 근데 몰랐을 때 지금은 몇 점이? 50점. 자, 5개월 공부하면 7.5로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몰랐을 때는 찍으면 그냥 그게 확률이 높거든. 모른 채로 찍으면 뭐예요? 확률이 높은데. 이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뭐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때요? 막 답사위를 피해가거든. 답사위를.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이제 느낌을 가진 거야.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는 이론하고 문제 푸는 거는 영 다르구나. 그게 제일 다른 게 뭘까요? 민법,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중개사법. 요 세 과목은 뭐예요? 문제풀이 과정이 한 번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 세 과목은. 근데 공법은 어때요? 공법은 그냥 외우면 그냥 바로 맞아. 외우면 바로 맞아요. 지적도 바로 외우면 바로 맞아. 바로 맞는 겁니다. 근데, 자, 그러면 우리 지적 등기 학교로는 뭐예요? 주로 암기사위들이 많아. 암기사위들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접목이 돼요. 뭐 다 해봤어요. 마루타 써봤어요. 옛날에 뭐예요? 자, 신촌에서 강의할 때, 그때가 연세가 뭐예요? 60, 아마 2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신촌에 살고 있으니까 뭐예요? 신촌에 학원이 있으니까 제가 뭐예요? 걸어가도 5분이거든. 집 앞에거든. 이제 걸어 설설 올라가는데 이분이 뭐예요? 저희 동네 살아요. 학원에 일찍 좀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안 귀여운 거 좀 확인만 해주면 돼요. 과목이 뭔데요? 그랬더니 공법. 제가 공법을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럼 확인만 해달래. 가만히 있어 책 보고 외워졌는지 확인만 해달래요. 확인만 해달래요. 그래야 긴장 바짝 하고 외운다고. 그럼 봐봐요. 62세들은 뭐예요? 공법 읽어봐요. 결론 나왔죠.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자, 공법, 그 다음에 지적, 세법, 요거는 뭐예요? 게으른 거야, 게으른 거. 외우지 않으면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세법 법률이 몇 개? 법률이 몇 개? 세가 5개죠. 뭐가 있어요? 취득세. 뭐라고 중얼중얼을 해요. 그래서. 오늘 답변을 잘하는 거 보니까 어제가 세법이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세법이었나 봐. 그렇죠? 세법이었나 봐. 자, 세법은 봐봐요. 세법은 법률에 따라서 달라져. 의, 대상, 주체, 가세, 기준, 가세, 그게 5개야. 5개. 그래서 봐봐요. 법률이, 세법, 세율이 몇 개? 5개. 그러면 뭐예요? 이걸 곱해봐요. 25. 25개는 달달 외워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5개는 외워야 돼. 25개는. 가세 주체, 가세 대장, 가세 비율. 그렇죠?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정여세. 정여세는 국세의 지방세.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죠. 근데 국세, 지방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민법을 잘하는 사람이 세법을 잘해. 5개를 외워놓으면. 봐봐요. 애가 아버지요. 요게 뭐예요? 아들이에요. 살아생전 주려면 뭘 줘? 정여세. 그러면 정여세하고 봐봐요. 국세도 있죠. 그러면 여기가 취득했으니까 무슨 세? 취득세가 되잖아. 취득세가 즉 지방세죠. 또 하나 있잖아. 뭐가 있어요? 양도세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 정여를 하게 되면 3개가 걸려. 국세, 증여세, 취득세, 또 하나는 양도세. 승민 아버지가 아들한테 되는데 양도세 있겠냐고. 양도세는 거지는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정여를 그러면 국세를 멘탈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럼 매매를 하겠죠. 그렇죠? 매매를 하겠죠. 매매 그러면 양도세와 뭐가 있어? 취득세. 그럼 아버지가 아들한테 양도 차익이 있겠냐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뭐만 내면 돼? 취득세. 그럼 뭐가 멘탈이 돼? 증여세가 멘탈이 되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말리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리는 거야. 지방세는 무조건 내야 되니까. 근데 국세는 여기는 멘탈할 목적이 있잖아. 그러면 정여를 매매할 때 뭐가 멘탈이 될 수 있어? 국세가 그러면 정여 국세. 그래서 어제 세무직 공무원이 세무직 공무원이 야. 선생님이요. 왜요? 이제 구미 사람이니까 28이거든. 여자는 선생님 저 세법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막 민법이 안 돼서 그래. 민법이 세무직 공무원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민법이 그러니까 자 봐봐. 정역세가 국세냐 지방세냐? 그거는 국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취득세는 무슨 세? 지방세잖아. 지방세.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그러면 주체에 따라서 가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금 안 돼. 결론도 세법도 민법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5개, 5, 25, 25개 밤잠 설쳐가면서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안 외우는데 그거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자, 나름대로 그러면 자, 이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의미를 파악하고 나름대로 개념을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제외야, 제외. 이게 최근에 개정된 거거든. 그러면 이번에 엊그제 이제 모의고사 본 거에 잘 봐봐요. 다음 중 대의 신청권자가 아닌 걸 골라라. 1번 지문에. 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는 채권자도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제가 그러면 저번 달에도 어디에다 쑤셔 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로 4번에 뭐예요? 채권자. 여기에다 쑤셔 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죠.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누가 신청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사업에. 그러면 공공사업 봐봐요. 줄 쳐놔봐요. 공공사업. 공공사업이야? 도시개발사업이야? 공사업. 그럼 여기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무슨 신청이야? 직접 신청이야. 그러면 공공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한다. 어때? X. 이거는 대위 신청이라는 거야. 대의 신청.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인지 공공사업인지도 꼼꼼하게 캐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를 그러면 잡아, 유지. 그러면 출제원이 유지에다 행간 편찬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지를 그러면 뭘로 장난칠까요? 유언지로 장난치겠죠. 왜, 무슨 사업이니까? 공공사업이니까. 그럼 유지 그러면 밑에 툭 치면 뭐가 튀어나와? 저수지. 저수지는 뭐 농사 지려면 공공사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공사업. 그러면 유언지로 건설하면 개인사업이잖아. 개인사업. 용인에 가면 뭐가 있어요? 에베랜드가 있죠. 에베랜드. 삼성 거거든. 삼성 거. 그러면 삼성이 왜 지금 상속이 안 될까요? 이건희 회장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 상속세가 얼마나 높겠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천문학인숙자야. 1.5 뭐예요? 5천억이 바로 뭐예요? 가는 거다. 그러면 뭐예요? 삼성이 희청해버린다고. 그래서 산소 마스크 끼고 계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누가 잡을 때까지. 이재용 회장이 뭐예요?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야.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5조, 10조가 있다. 몇 조가 보면 한 5조 정도가 뭐예요? 세금으로 나간다는 거야. 세금. 제가 이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돈이 없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자리가 없어. 저기 강남에 가면 그 삼성 강남역 거기 건물 4층짜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250가가 250억 가거든.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못 파는 거야. 세금 낼 돈이 없어서 못 파는 거야. 못 파는 거예요, 지금.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유언지는 그러면 뭐예요? 개인 사업이죠. 유지는? 공공사업이죠. 그럼 좀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럼 이 책을 읽을 때, 자, 이제 봐봐요. 자, 8개 지목의 공통점은 무슨 사업일까요? 공공사업이죠. 그럼 속전속결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러면 애울 필요는 없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그러면 8개 지목을 이렇게 암기 코드로 만들어 놓으라고 썼죠.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유도.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도로. 8개의 공통점은 공공사업이라는 거야. 공공용 토지죠. 그렇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지문으로, 그러면 몇 개의 지목이? 8개. 그러면 8개 지목이 빠져나갈 수 있잖아. 학교용지에서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그쵸. 책을 읽을 때 자기가 출제원이 돼버린 거. 그러면 형님들은 그럼 좀 떨어뜨리고 싶어. 어떻게 떨어뜨려? 문제를 길게 내보자고요.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원지, 도로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감을 잡으라면. 감을. 자기가 책을 읽을 때 감을. 그러니까 눈높이를 한 단계 높이라고요. 한 단계 높이라고. 자기가 출제원이 한번 돼보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만들 수도 있을 정도로 지문을 책을 읽어 나갈 때 그래야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가로 2번은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찾았어요?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 눈팅만 해놓으면 돼. 왜? 당연히 얘네들은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봐봐요. 만약에 여기 규정이 없더라도, 자, 우리가 이제 개별 법률, 이제 일반 법률에 4명을 정해놨지만, 여기 규정이 없더라도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 상속인. 상속인도 토지 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상속인도 결국은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니까. 토지 점유자는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토지 소유자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가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대의 신청할 수 있다. OX. X. 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 토지를 빌린 자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로 2번은 외울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몇 번 읽어두라는 거야. 출제 포인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 일단 줄 쳐놔봐요. 공동주택의 부지. 공동주택의 부지 그럼 무슨 사업일까요? 공공사업, 사업시행자잖아. 그러면 그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 동그라미 쳐놔요. 이 관리 찾았죠? 그럼 관리인도 대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관리인도. 그러면 보면 공동주택의 부지 그러면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관리인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읽어봐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찾았어요? 예, 그게 이제 또 출제 포인트로 자주해서 출제되는 거고요. 근데 404조는 외울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404조가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거거든. 대위 신청. 근데 이제 요 채권자 대위 신청이 오래 활용해 먹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쓰셔놔요? 대위 신청과 관련돼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위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모의고사 3월달 3군데, 2군데 정도 요렇게 출제됐죠. 자, 봐봐요. 다음 중 대위 신청권자가 아닌 걸 골라라. 1번 질문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도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없어요. 누구만 신청하니까? 소유자만이 신청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최근에 바뀐 거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디다 쑤셔 넣어줄 건가?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를 하나 딱 쑤셔 넣어줄 가능성이 커요. 어디에다가? 가로 4번에다 밀어 넣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았어요. 작년에 근데 여기에 별표 하나였고 여기에 별표가 5개였는데 작년에는 이게 출제됐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에 독자적 문제로 출제가 될 거다. 독자적 문제. 다음 중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대로 현상 유지해 놓으세요.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 대의 신청은 토지세이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2개, 3개 정도는 반드시 숙지가 돼야 되겠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 공공사업에서 8개지 뭐. 학철수, 전제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유원지가 아니에요. 또 유원지라는 사람이 있네. 제가 귓구멍이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눈은 어두워지는데 귀는 밝아요. 이런. 자, 그래서 가로 4번에 채권자 대의 신청. 그러면 올해 91페이지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넘기기 전에. 자, 토지등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원터에 정한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 넘기기 전에. 신규 등록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누가 기다리고 있으니? 애인이 기다리고 있어. 자, 뒤장 넘겨봐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번에 토지이동 찾았어요. 예, 토지이동 1 무슨 등록? 신규 등록이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잘 어떤 사람은 봐봐요. 열심히 해. 근데 사실은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봐봐요. 자, 신자 동그라미 있잖아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요. 등기부터. 없어요. 그럼 최초로 창설이 되잖아. 그러면 신규 등록은 토지대장이 등록되면 창설적 효력이 발생할 거 아니야. 자,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있어 없어?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 바보 같아. 등기촉탁이잖아. 등기촉탁. 그러면 등기촉탁 사유에서 뭐다? 제외. 그죠? 맨날 출제되는 거잖아. 맨날 출제되는 거. 맨날 출제되는 거. 자, 그러면 작년에는 별표 하나 쓰니까 올해 별표 3개로 올라가네요. 왜? 29회 때는 단독 문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자, 30회 때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자, 등기촉탁은 워낙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등기촉탁사에서 뭐다? 제외.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자, 30회 때 한번 들어볼래요? 신규 등록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한다. 어때? X. 등기부가 없는데 무슨 등기부를 제출합니까? 자, 등기 관련 서류. X네. 이유는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잖아. 그렇죠? 등기 관련 서류. 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지만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신규 등록도 청량해야 하네. 해죠. 신규 등록은 청량해야 토지 표시를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봐봐. 검사는 누구한테 받아요? 지적서관청에게. 그러면 지적서관청이 검사해주면 자, 결과물이 누가 가지고 있어? 지적서관청이. 그럼 결론 나왔죠. 청량성과도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끝. 끝. 자, 신규 등록은 또 봐봐요. 그럼 이제 봐봐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하잖아. 근데 신규 등록은 아직까지 소유자가 결정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럼 신규 등록도 소유자를 누가 결정해?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어때? X. 그렇죠. 자, 벌써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다 까먹었을 것 같아. 읽어봐요. 신규 등록의 지번 부여 방법 원칙. 인접토지의 번번의 부분. A적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렇죠. 다음 번번으로. 자, 최씨 이름이 있죠. 최씨. 멀씨, 열씨. 읽어봐요.
채멀력. 60일. 이거는 관심 가질 게 없어. 신규 등록은 당연히 60일이에요. 60일이에요. 60일. 그럼 자기가 그러면 앞으로 책을 읽을 때 그러면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그러면 올해 봐봐요. 등기 촉탁이 별표 3개니까 여기에 별표 하나로 들어가네. 그렇죠? 여기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건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나오는 게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잡아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이제 잡아야 돼? 자, 그럼 첨부 서류로 가서 거기 한번 봐봐요. 첨부 서류. 자, 첨부 서면 5하고 첨부 서류 X 찾았어요? 예, 첨부 서면 5에서 4번을 한번 봐봐요. 4번 뭐라고 나와있죠?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4번. 찾았죠? 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4번은 제출해야 되지만 요 속에 등기 관련 서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첨부 서면 X. 등기사항 증명서. 이게 등기부거든. 그러면 등기사항 증명서는 따로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렇죠? 자, 그러면 93페이지로 가서 가로 2번 은팅해 볼까요? 자, 신규 등록을 제출할 때 서류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겠죠. 서류는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토지 표시 결정도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그러면 요거는 호시탐탐 요렇게 출제하려고 애를 쓰겠죠. 신규 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시도지사 학위를 함으로써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어때? X. 시도지사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그렇죠? 출제되는 포인트가 그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확인해 놓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그러면 거기 밑에 가로 3번 밑에 뭐라고 나왔는지 봐봐요.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쭉 나가니까 가로 3번 읽어봐요. 무슨 촉탁?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꾸 연습을 해요. 신규 등록은 읽어봐요. 등기 촉탁 X. 읽어봐요. 등기 관련 서류 X. 청량성과도 X.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청량성과도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청량하는 데는 그러면 등록전환도 어때요? 청량해야 하나요? 하죠. 그럼 등록전환도 청량성과도를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를 가르쳐 놓으면 나머지는 활용을 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이번에 무슨 전환이 나오죠? 등록전환. 그럼 등록전환은 여기 봐봐요. 여기서부터 한번 확인하고 가자고. 뭐라고 써놨죠?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읽어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거죠. 등록이. 자, 지적 공부 몇 종류? 8종류. 자, 그럼 불러봐. 임야대장이 있어요? 임야대장 가면 와이프 따라붙어 안 붙어? 임야도. 그렇죠? 토지대장은? 지적도. 그러면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그러니까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전환? 등록전환. 그러면 등록전환은 임에서 토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임토로 가는 게 등록전환이에요. 그러면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몇 개 이제 잡아볼까요? 자, 등록전환이야. 자, 이제 배운 걸 활용해 먹어야 돼, 자꾸. 임야가 비싸, 토지가 비싸. 이 말은 임야가 효율적이야, 토지가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인다.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한번 봐봐요. 임야대장은 임야도는 축척이 얼마라고 배웠어? 6,000분의 1. 지적도는 1200분의 1. 그럼 서에서 대로 갔어요? 서에서 대로 갔어요? 서에서 대. 그럼 정밀도가 높아지네. 그러면 등록전환은 왜 하느냐? 토지 이용도와 정밀도. 그럼 다음 중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무슨 전환? 등록전환. 이렇게 구하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몇 개 이제 점검해 볼까요? 1번 갑니다. 임에서 토로 가죠. 그럼 축적 변경을 수반했네. 그럼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임에서 토로 가니까. 변경 수반. 언제나 수반하네. 자, 언제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임야는 토지죠. 임야 토지는 성질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땅이 땅으로 갈 수도 있고 땅이 아닌 것으로 갈 수 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지목 변경은 어때요?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수반 X. 그러니까 주로 요 부분이 이제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요 부분이 바로 등록전환의 논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문이 만들어진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축적 변경은 필수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러면 지목 변경은 필수적이다. 어때? X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네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등록전환은 봐봐요. 임에서 토로 가야 안 가요? 임 토로 가는 게 등록전환이죠. 그러면 등록전환도 청량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청량을 해봤더니 두 가지가 있네. 허용범위 이내와 허용범위 이내와 초과가 있겠죠. 초과.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허용범위 이내야. 이내죠. 한번 읽어봐요. 등록전환될 등록전환 면적으로 그대로 등록하면 되겠네. 허용범위 초과 생각해 봅시다. 자, 등록전환도 청량해야 안 해? 하죠. 그럼 누구한테 검사받아? 제작성 완성이. 그럼 청량성과도라는 자료가 있어 없어? 있잖아. 가지고 있잖아. 그걸 가지고 직권으로 정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 정정.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허용범위 이내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뭐에 계속 장난을 치고 있거든. 그러면 허용범위 이내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그대로 등록하고 그냥 그대로 등록하면 돼. 그러면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 직권 정정. 이 직권을 뭘로 고치고 싶어 할까요? 신청으로. 신청이 아니라 직권 정정이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철두철미하게 해놔야 된다라는 거네. 그럼 다 끝났어. 해줄 것도 없어요. 해줄 것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전환은 그러면 이제 자기가 책을 읽어나면서 줄줄줄줄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2번의 목적으로 가봐요. 목적. 자, 그러면 키워드가 두 군데가 보여요. 어디 가서 딱 줄을 그어줘야 돼. 토지의 용도와 토지의 정밀성. 자, 거기 동그라미 2번 맨 위에 목적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으로 가니까 60일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3번의 대상 토지로 한번 가보죠. 자, 지목 변경은 수반.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 인지해 둘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자, 임야는 한자로는 지금 뭐예요? 산이죠. 거기 산지관리법이잖아. 그래서 산지관리법, 그걸 행강 편쳐놓고. 자, 거기 가로 1번에 맨 밑에 있죠. 산지관리법이라는 거야. 산지관리법. 국계법이 아니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면 지목변경이야. 산지관리법이야. 조심해야 돼요. 산지관리법의 행질변경이야. 자, 인지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가로 2번이 이제 오른쪽 가로 2번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네. 근데 이것도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나와요. 봐봐요. 자, 오른쪽 가로 2번입니다. 95페이지. 자, 등록전환은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그러나 A적으로 반드시 지목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A적인 측면이 이제 나오네요. 자, 대부분 토지가 줄쳐놔봐요. 자, 대자 동그라미.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봐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대. 이미 나머지가 다 갔는데 조금 남아있는 게, 그러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지목 변경 없이 뭐 할 수 있다? 등록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가 전부 봐봐요. 여기 봐봐요. 자, 이게 임야였는데, 전부 이제 임야였는데, 임야에다가 뭐예요? 임토로 가다 보니까 뭐예요? 요거 이제 매필지가 있어.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요렇게 돼 있어. 여기도 뭘로 바뀌었어요? 대. 여기가 뭘로 바뀌었어? 조그만 짜투리 땅이 있어. 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지목 변경 없이 뭐예요? 그냥 등록 전환을 할 수 있어.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그쵸?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임에서 토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뭐예요? 결론적으로 대로 바뀐다는 거죠. 이미 바뀌었으니까.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이번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이미 행질상 변경이 됐어. 사실상 행질 변경 줄잖아요. 사자 동그라미. 그러면 지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줄쳐놔봐요. 분할하는 경우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선의 분할에 대해서 이미 지목이 이미 바뀌어버리는 거야. 사실. 그러면 등록 변경 없이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 실시할 때. 그럼 도 동그라미. 그래서 요걸 이제 암기할 때 요렇게 해서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요 지문이 나오면 요렇게 외우라고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예, 도, 사, 그렇죠.
이게 암기 코드가 제일 좋거든.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이때는 지목 변경 없이 알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잡아. 그럼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뭐 대도사 자꾸 잡으라는 거예요. 암기 코드가 이게 가장 좋은 거니까. 자, 그래서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행질 변경. 그럼 툭 치면 지목 변경 없이 알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 있다. 그럼 전체적인 틀은 봐봐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봐봐요. 여기에서 신경 쓸 거, 인정할 거. 특히 국계법이 아니라 뭐예요? 산재관리법.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 대도사.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틀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등록 전환 시 직접 변경과 지목 변경 필수적이다. 어때? X. 그렇죠. 요거는 필수적. 요거는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나머지는 당연히 따라오고, 그게 이제 4번에 처리 절차 봐봐요. 처리 절차. 1번에 뭐가 있어요? 토지의 표식. 2번은 면적. 가로 3번은 소유자. 가로 4번은. 자, 쭉 나와 있죠. 가로 4번은. 그러니까 등기 촉탁이 나와 있잖아. 등기 촉탁. 자, 그러면 특히 여기에서 가로 2번에 신경을 써야죠. 뭐예요? 면적. 면적. 다시 올라가요. 면적. 허용 범위 이내에 초과돼. 이내.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자, 최근에 문제 한번 봅시다. 등록 전환이 자 24회 때 출제됐나요? 요즘은 미쳤어요. 페이지도 못 외우고 뭐예요? 자, 페이지도 못 외우고 옛날에는 페이지 몇째 줄, 몇 번째 이렇게 탁탁 나왔는데 지금은 안 외워져요. 이제 안 외워져. 자, 눈이 어두워지니까 뭐까지 어두워져요? 자, 눈이 어두워지니까 눈도 멀어지네요. 귀도 멀어지고.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에 그러면 뭐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 무슨 정적? 직관 정적. 욕망은 신청으로 자꾸 장난치겠죠. 자, 그러면 최근에 출제된 거 이제 봐봐요. 자, 15회 때는 요 신청을 직권을 신청으로 건쳐놨고, 자, 10년 뒤에는 봐봐요.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된 면적의 차이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는 그 다음 바짝 신경 써봐요. 어떻게 장난치는지 봐요. 임야 대장의 면적을 임야 대장 면적으로 결정하고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뭐예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을. 그러면 이걸 잡을 때는 이걸 배우라고. 읽어봐요. 등록 전환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 범위 초과는 무슨 정적? 직관 정적. 근데 나머지는 안 와도 돼. 자연스럽게 문제 한번 풀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뭐가 보이죠? 분할이 나오네요. 분할. 자, 분할과 관련돼서는 봐봐요. 분할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근데 분할과 관련돼서는 저기 봐봐요. 자, 분할. 자, 분할이 뭐예요? 나눌 분자죠. 자, 한 필지를 몇 필지?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게 분할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나눴죠. 자,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이 달라졌죠. 그럼 면적이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툭 치면 등기 적탁. 그렇죠. 등기 적탁이죠. 자, 그럼 여기는 몇 번? 7번. 여기는 7-1이래. 뭐가 생겼어요? 집안이. 그럼 분할은 결번이 발생한다. 어때? X. 결번이 발생하지 않죠. 자, 뭐가 달라졌는지 대표적으로 봐요. 읽어봐요. 면적, 경계, 좌표. 세 개가 달라졌죠. 면적, 경계, 좌표를 믹싱한 툭 치면 지적 청량이 나오는 거야. 그럼 분할은 청량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해서. 자, 그러면 신규 등록도 며칠? 60일. 등록 전환도 60일. 근데 여기 봐봐요. 여기 봐요. 장정구 누구예요? 혼수 선수죠. 바보야, 바보. 그렇죠. 바보예요. 바보. 왜 바보예요? 재테크를 너무 못하잖아. 재테크. 그렇죠. 자, 부인한테 다 전 재산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다 뺏기고. 그러니까 옛날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요거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요거 나누고 안 나누고 누구 마음이요?
지 마음이잖아, 지 마음. 그래요, 지 마음으로 가요, 지 마음. 그러면 분할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 옆에 분할 옆에다가 항상 분할은 인지를 해요. 자, 분할의 논점은 별표 3개짜리가 바로 이거야. 60일이야, 60일. 자, 분할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 없어. A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있다라는 거야, A적으로. 자, 이게 그러면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네. 자, 그러면 읽을 때 이제 어떻게 읽나 봅시다. 저거는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임의적이라는 거네. 저거는 읽어봐요. 의무적이라는 거네. 그러면 이제 어느 한번 봐봅시다. 읽어봐요. 자, 임의적이라고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 강제적으로 한다. 강제적으로. 뭔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있나 보지. 그러면 분할은 그러면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한이 있는 걸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지목도 다 배웠으니까. 자, 여기만 나오면 누구 이야기하죠? 우리 이쁜 강호동이를 이야기하잖아. 강호동. 그렇죠, 강호동. 강호동 씨가 어때요? 많이 벌 때는 250억을 벌었다고 그랬죠. 뭐예요? 사업을 잘못하니까 사업 실패했잖아. 자, 뭐예요? 고깃집 하다가 뭐예요? 고깃집 하다가 뭐예요? 체인점 하다가 뭐예요? 망했고. 투자 잘못해서 망했고. 그래서 한참 뭐예요? 그래서 연예인이 투자한다고 해서 뭐예요?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논란거리가 됐었죠. 자, 몇 필지? 자, 뭐예요? 대조 지목이 토지가 넓어야 안 넓어요? 그러니까 투잡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잘라서 뭐 할까요? 그래요, 오늘 이야기했던 주차장 후보를 합격합시다. 몇 필지예요? 한 필지였잖아. 한 필지. 지목이 몇 개야? 4개. 하나는 법상 지목이고 하나는 사실상 지목이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의 필지에는 몇 개 지목? 하나의 지목. 그럼 막아야 돼, 안 막아요? 그러면 강호동이는 뭐예요? 투자로 본점 사람이죠. 말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럼 때려야 돼, 안 때려? 그러면 멍둥이가 약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멍둥이로 때리면 안 되죠. 말로 때려야 되겠죠. 오늘 읽어봐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읽으면 되나요? 몇 필지? 한 필지. 한 필지. 일부야, 전부야? 일부. 무슨 변경을 가져와서? 형질 변경. 그때는 읽어봐요. 60일 신청하여야 한다. 이유는 봐봐요. 이유는 꼬리표 붙여요. 자, 일필일목의 원칙을 뭐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관찰. 그러면 분할은 이제 이거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 나머지는 이제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게 알게 되는 거야. 저절로 알게 돼요. 근데 영어에 대해서는 잡아야 돼. 그러면 이제 영어는 자꾸 이제 말장난을 치니까 이제 영어는 할 수 있다. 영어는 하여야 한다. 이유는 일필일목의 원칙을 뭐하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그럼 한번 가서 확인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2번이 이제 시험 포인트가 되는 거네. 대상 토지. 자,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의무적이라는 거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2번에 가로 1번에서 그러면 자기가 어디를 눈팅해 놔야 돼? 일부야, 전부야? 일부를 전부로 건지면 지목 변경이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소유자 변경이야, 행질 변경이야? 행질 변경이죠. 그러면 60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는 일필일목의 원칙 관찰. 이렇게 되는. 자, 신청 의무가 있는 없는. 그러면 요거를 읽을 때 그러면 1, 2, 3을 묶어봐요. 그러면 항상 요거는 눈팅을 어디에다 해야 돼? 연습을 해놔. 끝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2번은 할 수 있다. 3번은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로 1번. 여기에 바로 신청 의무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문에 5개 섞어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와.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풀이 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분할은 그러면 60일과 관련돼서 논점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오른쪽 가서 뭐가 나오죠? 합병 그럼 봐봐요. 합병도 그럼 벌써 논점 2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합병이 뭐예요? 2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럼 합병은 증명할 필요 있어, 없어? 왜? 합산해주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합병의 논점을, 그거 이제 개념을 잡았으니까 합병의 논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봐봐요. 몇 필지예요? 그러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또 다 까먹어, 또 까먹어. 또 달나라로 갔네요. 자, 얼마 주고 까먹어요? 500원 줄게요. 500원. 자, 500원 줄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뭐예요? 가족이나 많이 나을 걸 그랬어요.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주네. 남양주, 남양주. 그렇죠. 1인당 10만 원. 이럴 줄 알았으면 두 사람이다 그러면 20만 원이네. 그렇죠? 뭐하러 주는지 모르겠어요. 뭐하러 주는지. 그렇죠. 차라리 뭐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뭐예요? 공장이나 하나 세워서 병원이나 하나 크게 하나 져가지고 뭐예요?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죠. 뭐,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부천시장님이 뭐예요? 아니다. 소상공인한테 뭐예요? 기업한테 400만 원 주자. 그랬더니 뭐예요? 너 빠져, 임마. 너 빠져. 그럼. 너는 빠지고 너는 없어.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지사한테 비내요. 우리도 줄 거, 우리 띄워주세요, 저도. 네가 알아서 해. 그랬더니 뭐예요? 제 말씀이 아니라 어제 기사 신문에 나온 겁니다. 저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거예요. 팩트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팩트야. 팩트. 그렇죠. 팩트야. 지돈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예요? 딱, 일본이 딱, 그 사진이 딱 맞대요. 자, 사진이 뭐예요? 자, 여기 이거는 젊은 형님, 누님이죠. 이거는 뭐예요? 젊은 사람이 받치고 있대요. 그랬더니 사진 하나가 딱 있대요. 여기에서 별나라로 가는 거. 천사가 하나 있대요.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줄인다. 이게 일본 놈들이 하는 쌍놈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돌아가셔야 된다. 젊은 사람의 어깨를. 그래서 이게 쌍놈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일본은 쌍놈이니까. 그렇죠. 쌍놈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이건 소유자가 다르죠.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유는 소유자가 다르니까. 그러면 요거 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거 미치게 하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세 필지를. 안 되죠. 아, 그러면 두 필지로 이야기했나 봐요. 죄송합니다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세 필지로 한 필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이유는 상사학장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뭐가 논점이야? 합병의 승인 요건이 논점이잖아. 뭔가를 잘못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논점. 첫 번째. 합병의 승인 요건. 작년에 2.5점짜리죠. 작년에 이렇게 별표 3개를 해줘놓고 어떻게 했느냐. 등기 하나, 지적 하나, 맞물릴 거다. 근데, 자, 그러면 양쪽 다 출제됐는데, 양쪽 다 출제가 됐어요. 양쪽 다 출제된 등기법은 그게 오리지널로 출제됐고, 자, 그러면 합병은, 그러면 지적 파트는 봐봐요. 자, 신규 등록 며칠? 60일. 등록 전화는? 60일.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에 제한이 없죠. 예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병은 며칠? 60일. 그러면 90일로 장난쳤네. 그거 틀린 사람은 추적을 한번 해봐야 돼. 합병은 90일이 아니라 며칠? 60일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합병의 성립 요건은 읽어봐요. 자, 성립 요건은 동일해야 되네. 자, 집안이 뭐 해야 돼? 연속. 그래서 연속성. 집안의 연속성. 이렇게 이제 가져오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어봤어요. 몇 필지? 6필지. 그러면 누구 거예요? A 거. 그러면 합병하고 안 하고 누구 마음? 그래요. 그러면 합병도 60일이 논점이네.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A 마음이니까.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라는 거네. 제한이 없어요. A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게 몇 개예요? 12개. 그렇죠? 왜 12개예요?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운전 조심해서 다녀요. 가태료가 더블로 올랐어, 이제. 다음 달부터 더블로 올라, 더블로. 3만원은 6만원, 6만원은 12만원, 5만원은 10만원. 왜? 돈 들어갔으니까 돈으로 거기서 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심 운전하고 다니세요. 한번 학원 수업 들어왔는데 뭐예요? 더블로 내지 말고 또. 더블도 내지 말고.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몇 개예요? 12개. 그러면 12개는 뭐예요? 그러면 여기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여야 한다.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잖아. 자, 그러면 봐봐요. 자, 학교 용지를 만드는데 강제 안 하면 학교 용지를 못 만들잖아. 그러면 강제해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12개를 외우는데 초점을 이제 맞춰주셔야 돼. 그러면 봐봐요. 합병은 요 2개를 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그러면 인지를 해야 돼. 합병의 논점이. 그러면 거기 합병이 그러면 거기 신청으로 가볼까요? 자, 신청 의무 동그라미 몇 개예요? 12개. 그러면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그러면 11개 지목이 있어요.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 유지 조심해야 돼요.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공원,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여기는 3개가 더 포함돼. 아까 외웠던 봐봐요. 공동주택의 부지 11개 지목 써봐요. 학, 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자, 공장체에서 공이 뭘까요? 공원. 공원이야 또 공장용지라고 그런다. 체육용지 안 붙였어요. 장, 공장용지, 체육용지. 그러니까 11개지만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러면 공단은 이제 남동공단은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여기는 공동주택의 부지. 이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거든. 그러면 초점을 그러면 12개를 초점을 맞추고 그러면 요거는 임의적이야 강제적이야? 임의적. 요거는 강제적이야.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사업. 그래서 저 토지소유자 그래서 토지소유자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청 그래서 요 11개 지목을 우리 학철수 천재구 유도 뭐요? 공장체 딱딱딱 정리해두라는 거야. 자, 그러면 합병의 제한 줄 쳐놔봐요. 밑에 3번 합병의 제한. 제한 동그라미. 제한은 그러면 역으로 이용하면 뭐예요? 성립 요건이네. 그러면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합병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 지목 소유자가 서로 다르대. 서로 다르면 서로 같으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렇죠. 자, 3번에 합병하는 토지에 3번으로 가요. 오늘 이제 합병과 관련돼서 이제 3개의 논점을 다 잡고 가자고. 자, 1번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 성역지,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성역지야, 여역지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미 배웠으니까 이제 활용해 보자고. 여역지는 범위는 전부야, 일부야? 전부. 성역지는 일부죠. 그러면 봐봐요. 자, 소유자가 동일해요. 하나는 전세권이고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하나는 여역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자, 몇 필지? 2필지. 스타트. 전세권 전부야 일부야? 전부. 이것도 전부. 그렇죠. 전부전. 2필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A라는 사람이 요 전세권을 전부 설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도 여역지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출발. 전부죠. 자, 합쳤어. 합쳤죠. 한 필지가 돼서 전세권 일부야 전부야? 일부. 여역지 일부. 여역지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되거든. 여역지는 합병 반응 불가능. 성역지는 합병 가능. 그래서 성역지는 합병이 가능하고 여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하다는. 자, 그러면 여기 봐보면 작년에 그러면 등기법에서 2.5점짜리 한번 쳐봅시다. 자, A가 2필지를 가지고 있어. 여기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여기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출발해 볼까요? 요거 A 거야. 전부 설정이 돼 있죠. 여기는 설정이 안 됐죠. 그럼 2필지를 한 필지로 합해봐요. 합했어요? 그럼 저당권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거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로 합병이 가능하다. 어때? X. 이게 작년 등기법에서 2.5점짜리야.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딴하고 모의고사예요. 3월달. 자, 한번 봐봐요. 몇 필지? 2필지죠. 2필지. 깨끗해, 안 깨끗해?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잖아. 깨끗해요? 자, 출발. 자, 근데 A가 요 자기 필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 출발점이 똑같아.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등기원인, 접수번호가 동일해. 그러면 2개죠. 2개를 무슨 저당이에요?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공동저당. 그러면 공동저당은 등기원인도 동일하고 접수번호도 동일하네. 읽어봐요.
또 출발이라고 한다. 이제 출발적 공동저당이 아니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창설 속에 동일성을 담고 있어요. 예적으로. 그럼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자, 3번에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의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줄잖아요. 같은 저당권. 이게 그래서 무슨 저당이라고 그러냐?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그래. 그러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창설 속에 뭘 담고 있다? 동일성을 담고 있어. 그래서 97페이지 맨 밑에 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원인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게 무슨 저당이다? 창설적 공동저당이야. 그러면 이제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하나만 우리가 더 해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뭐예요? 한 필지죠. 몇 필지? 몇 필지. 그런데 이제 여기 봐봐요. 이게 강호동이야. 강호동이가 이제 대야. 아까 무슨 업을 했었죠? 주차장 분할을 이제 했어요. 자, 강호동이가 주차장 이제 두 필지가 돼버려서 두 필지를 강호동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가 넓어요, 주차장이 넓어. 대. 근데 강호동이가 주차장이 인산 이래를 이뤄서 주차장을 확대하고 싶어. 자, 대가 넓죠. 잘라야 되죠. 자르니까 여기 봐봐요. 대죠. 여기는 주차장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는 제목이 다르니까. 근데 강호동이가 요 토지를 요걸 자르면서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을 해. 그래서 요 대가 즉시 주차장으로 바뀌어. 그때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그게 어디에 숨어 있느냐? 가로 6번에 가봐요. 가로 6번. 자, 가로 6번에 다만 동그라미.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형태에 따라서 분할 신청한 경우는 제외된다. 제한 요건에서 제외되니까 결론 합병할 수 있다. 요 소리잖아. 그러면 세 가지만 이제 조심하면 되겠네.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합병의 성립 요건에서 요 역시 X, 성 역시 O. 자, 그러면 자, 창설적 공동저당은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창설 속에 무슨 성을 담고 있어? 동일성. 추가적 공동저당은 안 되죠. 추가적 공동저당은 동일성 위반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나머지는 이거예요. 동일성과 이거 집안의 연속성. 그러면 박스 가서 맨 위에 박스 가니까 어디를 체크해야 돼? 그러면 합병할 수 있는 경우 2번에 성역지, 오른쪽에 없는 요역지, 그렇죠? 자, 3번은 그러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해서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접수 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읽어봐요.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그래서 그 세 개를 특히 이제 조심해서 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병 끝. 나머지는 없어요. 안 와도 됩니다. 나머지는 저절로 알게 돼. 자, 그러면 합병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여기 한번 봐봐요. 자기가 읽을 때 그러면 합병을 딱 보는 순간 합병의 무슨 요건? 성립 요건. 그러면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합병이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며칠? 60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몇 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 학철소, 전재구, 유도, 공장체. 자,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학교 용지에 있어서 여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신청하여야 한다.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99페이지 5번에 뭐 보죠? 지목 변경. 그럼 지목 변경만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목 변경은 뭡니까? 거기 첫 줄에 지목 변경이란 지적 공부에 줄잖아요. 지적 공부에. 자, 왜 지적 공부에라는 걸 자꾸 진출하려고 그럴까요?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할 때는 무슨 변경이?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지목 변경 그러면 어디가 논점이에요? 대상 토지가 논점이잖아. 60일은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그냥 60일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상 토지. 그러면 대상 토지로 가니까 그 밑에 자, 국계법이야, 산지관리법이야. 국계법. 아까 등록 전화는 산지관리법. 국계법의 형질 변경. 자, 뒷장을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가로 2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토지 동그라미. 자, 건축물 동그라미. 자, 용도 변경. 줄 쳐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지목 변경이 몇 개 있어? 가로 2번은. 2개가 있잖아.
토지 용도 변경, 건축물의 용도 변경. 두 개죠. 근데 여기에서 가로 3번에 별표 3개 넣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두 자로 건치면 특례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례 규정. 자, 봐봐요. 참 희한하죠? 봐봐요. 자, 극단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몇 필지? 몇 필지? 세 필지요. 제곱 주차장이고요. 자, 대라고 생각해 봐요. 자, 누구 땅이에요? 자, 철이 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철이. 세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철이가 신청하면 합병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지목이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이 신청해 볼까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하죠?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자. 그러면 사업의 시행자가 신청하면 봐봐요. 원칙은 합병이 돼야 안 돼? 안 돼. 이유는? 지목이 다르니까. 그러면 사업을 벌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요 주차장을 대로 바꿔준다는 거야. 합병을 신청하면. 그때도 무슨 변경을 담고 있다? 지목 변경. 누구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를 위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래서 뭐예요? 특례. 자, 한번 가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누가 신청해서? 사업 시행자. 그러면 처리가 신청하면 어때요? 안 해줘. 근데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면 돼요. 왜? 특별히 예외적으로. 왜? 사업을 벌리기, 도시개발 사업을 벌려야 되잖아. 그러면 봐봐요. 저기 뭐 앙숙지구 있어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목이 뭘까요? 지목이 뭘까요? 대로 돼 있을 거 아니야. 이제 택지 애정지잖아. 택지 애정지 전부.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자 신청하지 않더라도 전부 합병을 다 시켜버린다고. 합병은 이제 분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목이 뭘까요? 되겠죠. 사용 목적 추정에 따라서. 그럼 택지 애정지도 지목이 뭐다? 돼. 근데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 공사 준공 전이의 후에 뭘 할 수? 합병을 신청해서. 그러면 요 속에서 무슨 변경을 하면? 지목 변경. 이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근데 이게 봐봐요. 어떤 사람은 출제원이,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봐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잘 봐봐요. 도시개발 사업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목 변경 대상 토지다. 어때? X. 해볼까요? 분할해봐. 무슨 지목 변경이 생기냐고 한번 생각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할이 아니라 뭐예요? 합병이에요. 그게 모의고사에 종종 출제하는데 그 출제하는 선생님은 또라이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야.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분할하는데 무슨 지목 변경이 생기냐고. 그렇잖아요. 이 분할은. 자, 그러면 분할이 아니라 뭐예요? 합병.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목 변경 나오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자, 봐봐요. 다음 중 지목 변경 대상 처지가 아닌가. 히어링 테스트 잘 해봐요. 1번에 국계법 형질 변경, 2번에 산지관리법 형질 변경, 3번에 토지 용도 변경, 4번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 5번은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 공사 준공 전 합병을 신청한 경우 다음 중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아닌 것. 정답은 2번. 2번은 무슨 관리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은 무슨 전환? 등록 전환. 그렇죠? 나오는 출제 포인트가 맨날 그러는 거야, 그 의미가. 그러니까 지목 변경은 그 정도만 잡아두면 돼. 나머지는 안 해도 돼.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와.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면 봐봐요. 자, 이제 토지 이동 사유를 이제 배웠어요. 자, 신규 등록 그러면 벌써 툭 나와야 돼. 등기 적탁 X. 그 다음에 등기 관련 서류 X. 그러면 청량성가도 X. 그렇죠. 청량성가도 X.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더. 그럼 지목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대도사. 허용 범위 초과 직권 정정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분할은 며칠? 60일. 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 예외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툭 치면 한 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으로 그때는 신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예요.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 일필 일목의 원칙을 뭐하게 해서 관철. 합병은 승립 요건이 있죠. 동일성과 집안의 연속성. 세 개만 조심하라고요. 여역지 안 돼. 성역지 돼. 창설적 공동자다 돼요. 추가적 공동자다
안 되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안 돼.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안 된 토지, 그건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동산 일부의 영위권은 설정할 수 있거든. 자, 기억해둬야 돼요. 자, 또 하나 뭐 잡아놨어요? 자, 추가적 공동저당, 안 돼요. 다시, 창설적 공동저당, 안 돼요. 자,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 신청한 경우,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죠. 자, 지목 변경은, 자, 대상 토지죠. 원칙, 국계법, 토지 용도 변경. 특례가 있어.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한 경우 그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아니라 지목 변경 대상 토지라는 거죠. 합병은 60일 신경 쓸 필요 없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논점이 아니야. 60일과 관련돼서 논점은 분할과 합병에서만 있다라는 거 조심해요. 나머지는 60일이야. 그렇게 해서 한번 작년에 봐봐요. 갖다 드세요. 눈이 있으면 다 맞췄지. 합병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 4번에 합병은 90일에 신청한다. 어때? X 며칠? 60일. 원칙적으로 60일이죠. A적으로는 원칙은 임의적이고 A적으로 강제하는 거 그게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 정도 의미만 잡아두시면 돼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갑니다.